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 8버전 이상의 모던한 자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8버전 이상에서 추가된 주요 문법에는 정말 많은 게 있지만 모든 걸 다루기엔 너무 많고 그 모든 걸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서 문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그중 획기적으로 자바 문법을 가독성 있게 바꾼 건 자바 8버전에서 추가된 이 세 가지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모두 자바 8버전에서 추가된 거고, 이 세 가지 문법이 추가되기 전에는 자바 문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비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바 문법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문법이 추가되면서 자바 코드의 가독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들이니까 이 문법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텔리제이로 넘어가서 실습을 진행해 보면서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실제 코드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람다 표현식인데요. 이 람다 표현식은 3-3-1.java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이 어떤 부분에 적용된 건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익명 클래스 코드라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익명 클래스 코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 compare라는 메서드 하나뿐입니다. 여기 있는 str1과 str2를 비교해서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가 -1 혹은 0 아니면 1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비교만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필요한 코드는 여기서 오직 이 한 줄뿐인데 여기서 지금 이 코드를 한 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5줄 정도의 코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한 줄의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5줄이나 되는 코드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줄이나 입력해야 되는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간 코드를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문법이 이 람다 표현식이 적용된 코드입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는 서로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의 이 람다 표현식으로 바뀐 코드의 특징을 좀 보면 여기 있는 이 compare 부분에 compare라는 함수 이름이 여기에는 사라져 있죠. 그리고 str1과 str2가 여기에는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명시가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str1, str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메서드인 str1.compareto str2 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함수 호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오버라이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public int compare라고 메서드에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return 구문 같은 것들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람다 표현식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new comparator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람다 표현식으로 바꾸는 걸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replace with lambda라고 되어 있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와 똑같이 람다 표현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람다 표현식에서도 다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우스를 다시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replace lambda with method reference라는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replace lambda with method reference라는 걸 또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 문법을 메서드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서드 참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람다 표현식보다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 참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역시 자바가 버전을 거듭해서 올라가면서 추가된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문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긴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메서드를 사용하는 코드가 이렇게 오직 한 줄의 메서드만 선언해서 그 메서드 그 자체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간결하게 바뀔 수 있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간결성이고 그게 코드의 가독성을 크게 올려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 있어요. 뭐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때랑
파라미터가 2개 이상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명령줄 str1. compare to str2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이 명령줄이 한 줄일 때랑 또 여러 줄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도서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람다 표현식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법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건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림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림 API는 자바의 컬렉션과 함께 찰떡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컬렉션을 우리가 제어할 때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어떤 코드를 제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원래라면 포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출력을 해야 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스트림을 호출을 하고요.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이 스트림 메서드의 반환값으로 무언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forEach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 표현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포문으로 반복을 시키면서 이 str 리스트에 있는 이 문자열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출력을 시켜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public static void라는 게 리스트에 들어있다가 하나씩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실용적인 예제로 넘어가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배열에 1부터 10까지 들어있죠. 그리고 이 배열을 리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1부터 10까지의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내면서 짝수만 여기 even 리스트라는 또 다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짝수만 골라내기 위해서 포문이랑 if문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포문이랑 if문이 함께 사용되는 형태, 여러분들도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아주 쉽게 스트림 API를 통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서 가독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스트림 API의 필터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에 있던 포문과 if문의 조합을 대체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인지를 체크하는 로직은 여전히 살아있죠. 원래라면 이게 if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거를 필터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인 것들만 뽑아내는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필터가 된 대상을 collect라는 걸로 모아서 리스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앞에서 보인 2, 4, 6, 8, 10이라는 짝수가 하나의 리스트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리스트로 모인 건 여기 있는 이 even 리스트라는 걸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이 even 리스트에 대해서 스트림 API를 사용해서 forEach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forEach와 필터를 알아봤고, forEach와 필터 외에도 맵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맵은 뭐냐면 앞에 있던 어떠한 컬렉션에 대해서 특정 로직을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 특정 로직이 적용된 다음에 또 다른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 public static void라는 이런 문자열 어레이를 컬렉션 리스트로 바꾼 거에다가 여기 있는 요소들에다가 전부 다 여기 있는 to uppercase라는 대문자로 바꾸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원래라면 로어케이스 리스트에 소문자인 애들이 들어있었다면 어퍼케이스 리스트에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public static void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to 리스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코드는 .collect 괄호하고 collectors .to list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to 리스트로 바꿔서 간략하게 호출할 수 있으니까 얘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forEach로 반복을 하면서 화면을 찍고 있죠. 그럼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원래라면 이렇게 소문자였던 public static void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컬렉션 API에 있는 메서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포문이나 if문을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스트림 API를 사용하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가 좀 더 가독성 있고 모던한 자바 코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자주 마주하는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널 포인터 익셉션입니다.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은 널인 레퍼런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옵셔널은 이 널인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핸들링할 수 있을지 그 수단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getSomething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항상 널을 반환하고 있어요. 널을 항상 반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is this null 이라는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 변수에는 항상 널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널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널 체크를 해주는 로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은 널 체크를 하는 로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is this null to uppercase가 호출될 일이 없고 따라서 널 포인터 익셉션은 발생하지 않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물론 여기 있는 이 기능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외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if문을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if문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널 포인터 익셉션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예외를 가지고 로직이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를 바꾸기 전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널 체크를 해주는 로직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널 체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 다음에 있는 로직들은 전부 다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 예외는 계속 이 메서드를 호출한 바깥으로 전달이 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널 체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거기에 널이 들어있는 경우, 즉 어떤 객체가 비어있는 상태인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로직을 여기에서 실행을 하도록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옵셔널이고요. 단순히 가능하게 해주는 것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if문 가지고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옵셔널은 좀 더 우아한 문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옵셔널을 사용하도록 바꿔본다면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스트링을 반환하던 코드에서 옵셔널의 스트링을 반환하도록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optional.empty라는 걸 반환을 하는 거, 이거는 이 옵셔널이 비어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널을 반환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당연히 empty인 옵셔널이 들어가 있겠죠. 비어있는 옵셔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널이랑은 분명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옵셔널이 제공해주는 문법인데요. if present라는 이 메서드는 여기 있는 is this null이라는 이 옵셔널 안에 empty가 아니라 무언가 객체가 들어있을 때, 즉 empty가 아닌 상태일 때 실행이 되도록 하는 메서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 무언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str은 당연히 들어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null이 아닐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to uppercase를 호출했을 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널 체크를 하는 로직을 옵셔널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값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optional.of nullable이라는 걸 넣으면 여기에 만약에 널이 들어 있었으면은 이 결과는 empty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값이 지금처럼 public static voi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비어 있지 않은 옵셔널, 즉 어떤 값이 들어 있는 옵셔널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이 if present라는 게 호출이 되고 나면 여기 안쪽에 있는 람다 표현식도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ublic static void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에 대한 안티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옵셔널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if present가 아니라 is present라는 이 메서드는 안쪽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경우 true가 나오고요. empty가 들어있는 경우엔 false가 나옵니다. 즉 값이 들어있으면 true, 비어있으면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if문의 조건문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널 체크를 해주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법적인 개선을 누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옵셔널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형태로 if present를 사용해서 옵셔널을 다루는 게 좋습니다. 이 if present 말고도 옵셔널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해당 메서드들을 잘 활용하면 옵셔널을 좀 더 우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앞에 있던 두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바 코드가 좀 더 가독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 8에서 추가된 획기적인 문법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뀌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체감하는 개선은 주로 문법적인 개선이고요. 그러나 문법적인 개선은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일부 기능이나 클래스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능 역시 개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바 코드를 실행시키는 G컴파일러의 성능도 올라가고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인스턴스들을 정리하는 가비지 컬렉션, 즉 GC의 성능 역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JDK 21부터 정식으로 포함된 가상 스레드 역시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서 주요한 성능 개선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선 따로 학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죠. 먼저 람다 표현식은 임시로 사용할 익명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익명 클래스를 선언해서 익명 함수를 사용하곤 했는데, 그럼 미사여구가 많은 코드를 개선하여 간결한 코드로도 익명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특히 다음에 나오는 스트림 API와 함께 잘 어울리는 문법입니다. 다음으로 스트림 API는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반복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스트림 API를 활용해서 컬렉션에 담긴 요소들을 반복문이나 제어문 없이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바의 코드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는 데에는 이 스트림 API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직 여러분들 중에는 이 스트림 API 문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문과 조건문을 써서 작성하는 게 더 익숙하더라도 스트림 API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은 코드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명시적으로 비어있는 값을 반환하되 널 포인터 익셉션을 막을 수 있었죠.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널을 체크하지 않고 메서드를 사용하여 값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로직을 작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코드 가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크게 높여주는 문법입니다. 이 세 가지 문법들은 이 도서의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를 계속 사용하는 한 계속해서 등장할 문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활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바 8버전에서 추가된 주요 문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